네, 안녕하십니까. 닥터 파이낸스 김영환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CAPM 그리고 포트폴리오 이론의 복습을 하는 중인데요. 두 번째 비디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화면 공유를 들어갑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리스크 리턴 모델 세우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투자자의 시각을 견지해야 될까요? 하는 질문이 들어갑니다. 1번 개미, 2번 기관 플러스 외국인. 근데 이 둘 중에 누구의 시각을 견지해야 될까요? 그리고 왜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5초 동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화면 멈춰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거랑 연관돼가지고 그 다음에 얘기할 게 한계 투자자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한계 투자자라는 거, 마지널 인베스터 들어보셨나요? 그죠? 이걸 그 포트폴리오 이론 그리고 캡텐 배울 때 한계 투자자, 마지널 인베스터 얘기를 꼭 하고 넘어갑니다. 왜 그의 얘기를 하는가? 바로 누구의 시각을 가지고서 해야 되는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한계 투자자의 시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관심 가지는 리턴, 수익률은 결국 가격, 시장 가격을 가지고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정해질 때에 그 정해질 때의 투자자가 누군가. 그게 한계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시각에서 모든 걸 바라봐야지 리스크 리턴 모델이 제대로 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시장에서 누가 주식의 가격을 결정하는가? 물론 누구나 자의적 가격 조작이 불가능한 프라이스 테이커들입니다. 우리는 어, 아담 스미스 이래로 그죠? 프라이스 테이커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가격이 정해지는 대로 서플라이 이퀄 디맨드 할 때 수요 이퀄 공급일 때 마켓 클리어링 시장이 딱 청산이 되면서 모든 게 거래가 일어나면서 그때 결정되는 가격 갖고 다 받아 주어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 사고 파는 그죠?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그 순간에 사고 파는 투자자들 그 사람들을 마지널 인베스터, on the margin, who determines the price 하는 그게 바로 마지널 인베스터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프라이스 매니퓰레이터 혹은 주식시장에서 뭐 남들이 말하는 그 어둠의 세력이 아닙니다. 혹은 뭐 빚져서 마진 거래로 빚져서 투자하는 뭐 그런 사람들 기관 아닙니다. 시험 문제 내기 딱 좋겠죠. 자, 그래서 왜 대부분의 경우는 개미보다 완벽한 분산 투자를 하는 기관이 한계 투자자가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먼저 답하고 넘어가야지 여러분들이 다음 모든 것들이 왁구가 맞아 돌아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시장에서 여러분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좋아하시나요? 요즘 방산주 막 뜨고 있죠. 그죠? 그리고 그 그룹사 한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정해지는 과정에서 다음 중 누가 한계 투자자가 될 가능성이 높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오직 한화에만 직접 투자하려는 앤디킴이라는 개미가 있다고 칩시다. 완벽한 분산 투자를 자랑하는 한국투자공사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코퍼레이션 KIC가 또 있다고 칩시다. 근데 각자는 한화 주식에 대해서 사자 주문을 내는데 제각기 추정한 내재 가치만큼만 가격으로 부르겠죠. 근데 가정을 지읍시다. 가정을 주는데 할인율을 제외한 한화에 대한 모든 정보는 똑같이 공평하게 주어져 있다고 치고 둘 다 다음과 같이 DCF 모델을 썼다고 칩시다. 아, 무슨 어둠 속의 세력이 어쩌고 가격 조작이고 뭐 이런 생각 제발 그 소설에서 벗어나세요. 순전히 이론적으로 경제학적으로 이런 실험실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고 치세요. 그래가지고 캐시플로우, 미래의 캐시플로우가 한화가 얼만큼 있겠고 그 성장률이 얼만큼 있겠죠. 그죠? 그게 앤디킴이라는 개미나 아니면은 KIC, 한국투자공사라는 저 절대값의 어, 기관 투자자나 마찬가지로 캐시플로우나 성장률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다고 쳐요. 그죠? 똑같이 공개된 정보만 가지고 스터디를 한다 하는 거고 반면에 다른 건 뭐냐 하면은 각자가 매기는 디스카운트 레이트 있죠. 디스카운트 레이트. 어, 할인율은 다르겠죠. 왜냐하면은 각자가 합리적인 이상, 각자가 한화에서 느끼는 위험도만큼 요구 수익률을 높일 거거든요. 그래서 둘 중 어느 것이 밸류 추정치가, 한화에 대한 밸류 추정치가 있다 그러면은 어느 것이 더 크겠는가 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더 크게 느끼는 사람이 더 많이 비딩을 해가지고, 그죠?
입찰해가지고 따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기 주식 소유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는 다음 중 어느 것이 더 작을까 하는 문제로 귀착됩니다. 뭐냐면은 이 디스카운트 레이트 있죠. 이 할인율. 누가 더 작은 할인율로 적용시켜서 가치 산정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바로 이 한화 주식을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해서 가져가는 사람이 될 겁니다. 자, 그러고 보면은 개미 앤디 킴의 입장으로 들어가 볼게요. 만약에 제가 앤디 킴 전데요. 다변화된 포트폴리오를 들고 있지 못하고 한화 한 회사에 몰빵을 할 작정이라고 치세요.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앤디는 한화의 초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될 거예요. 회사 고유 리스크에 노출되는데 한화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우리 화끈하신 김수현 회장님의 줄빠따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까지 나는 내가 몰빵 투자하면은 그걸 다 져야 돼요. 그래가지고 한화 주가가 폭락을 줄빠따 사건 때문에 떨어지거나 또 한 번 더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고스란히 피해를 입어야 돼요. 주주로서. 그런 리스크가 있는가 하면은 한화에서는 또, 매크로, 거시경제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상황이 풀리는 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 리스크가 있겠죠. 체계적 리스크가 또 있어요. 그래서, 개미 입장에서는요, 이 한화의 총 리스크에 다 노출이 돼 있다고요. 회장님의 줄바따 리스크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체계적 리스크, 시스테매틱 리스크까지 다 안고 가야 돼요. 겁나겠죠. 그죠? 반면에 KIC는 줄바따 리스크는 생각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은 한화에서 줄바따 한 번 더 들어가지고 주가 폭락했다. Fine, okay. 왜냐하면은 한화의 경쟁사, 뭐 현대, 로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걔네들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KIC가 뭐가 없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들고 있는 이상 얘네가 회장님이 어떻게 해가 잘못되는 거는 반대급부로 뭐라 그러죠? 반사이익을 얻는 애들이 있거나 이런 관계가 없는 회사들이 또 여전히 잘하고 있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다변화시키는 바람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기 때문에 오는 이득이 있다 하는 겁니다. 반면에 KIC 입장에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시스템이 얻어맞을 때, 즉 모든 한국 경제 혹은 글로벌 경제가 폭락했을 때에 하나도 속절없이 내려 떨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글로벌한 시스테매틱 리스크에 익스포즈가 돼 있다. 노출이 돼 있다. 다만 한화가 이 그 글로벌 리스크 익스포저에 얼만큼 더 민감하게 움직이는가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덜 겁나겠죠. 앤디 킴보다는. 그래서 이 리스크를 다 반영해 가지고 이 할인율을 적용했을 때 KIC의 할인율은 앤디의 할인율보다 작다. 그러므로 그 KIC가 산정하는 밸류가 앤디가 산정하는 밸류보다 클 수밖에 없고 비딩 워를 들어가면은 얘네가 끝판왕 끝에 딱 비싼 값에 불러서 주식을 사고 팔 수밖에 없다. 그래서 on the margin 마지막에 한계적으로 딱 가격을 어, 결정하는 위치에서의 투자자는 얘네가 되겠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리스크 리턴 모델을 생각할 때에는 몰빵 투자하는 개미들의 시각에서 볼 게 아니라 다변화 투자하는 이런 KIC 같은 한국투자공사 같은 기관 투자자들의 입장, Well Diversified Portfolio Manager의 입장에서 모든 걸 바라봐야지 합리적인 모델을 만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이런 설명들 많이 하죠. 그럼 정말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면은 위험이 일정 수준까지 줄어드는가를 그래프로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것도 또 여러분들 엑셀 파일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링크에서. 근데 코스피 200 주식 중에 가장 위험한 주식들, 총위험, 리턴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으로 봤어요. 그랬을 때 가장 위험한 거 지금 2024년 말 25년 초 시점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금양이라는 회사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35% 월별로 35% 월 단위로 있는 건 이 금양이 되겠고 나머지 25%에서 쫙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15% 정도까지 한국가스공사까지 나왔습니다. 개별 주식의 토탈 리스크 비교를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자, 근데 이게 관건이 아니죠?
자, 개별 주식들의 토탈 리스크는 각각 이렇다고 치는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은 금양부터 시작해서 TCC 스틸을 포함시킨 주식, 그 포트폴리오, 두 주식 포트폴리오의 리스크가 어떻게 될까? 거기다가 세 번째 주식, 부산 퓨얼셀, 이걸까지 집어넣은 세 종목 포트폴리오의 토탈 리스크는 어떻게 될까? 네 종목, 포스코 DX까지 포함시킨 거의 토탈 리스크는 어떻게 될까? 그 포트폴리오, 한 주식, 두 주식, 세 주식, 네 주식 이렇게 쭉쭉쭉 누적시켜가지고 포함시킴에 따라서 그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는 어떻게 될까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정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고 분산 투자하면은 그 포트폴리오의 총 리스크는 줄어들까요?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의 토탈 리스크인데요. 금양 한 종목만 했을 때는 똑같죠. 예, 몰빵했을 때. 근데 금양 플러스 TCC 스틸 하면 이렇게 내려갑니다. 25%에 27% 정도. 보시면은, 세 번째 두산 퓨얼셀 하면 20% 살짝 넘는 정도, 네 번째 포스코 DX까지 포함시키면 2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죠? 그러면서 쭈루루룩 내려가요, 보면은. 가장 위험한 주식들이라 하지만은 포함시킴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전체의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전체의 리스크는 확 줄어든다 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보다 선형 그래프로 또 라인 그래프로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하는 게 보이시죠? 자, 아까 첫 번째 보여줬던 그래프는 점선으로 개별 회사들만 하나만 있었을 때 각각의 것들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것들을 분산 투자를 해가지고 포트폴리오에 하나씩 둘씩 다 집어넣으면은 이런 노란색 붉은 선으로 쫙 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정 수준 지나고 나면은 포트폴리오 구축하는 거가 개별 주식의 총 리스크 그 네 번째 다섯 번째의 총 리스크보다도 훨씬 줄어든다 하는 거예요. 이 위험한 주식을 포함시켰는데도 훨씬 낮아진다. 분산 투자의 효과가 되겠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한 30종목이라고 했는데, 일정 수준을 밑으로는 안 내려간다 하는 게 있어요. 10%를 선을 보면서 보시면은, 아무리 포트폴리오를 다 변화하더라도, 요 밑으로는 별로 안 내려가더라 하는 거예요. 이거 여전히 흔들리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시스테마틱 리스크라고 합니다. 시스템 전반적으로 얻어맞는 건데요. 체계적인 위험, 수천 종목에 걸쳐서 다 같이 얻어맞는 정도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위에 있는 리스크, 이거를 갖다가 개별 회사의 위험, idiosyncratic risk 혹은 firm specific risk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다변화해가지고 좋은 점은 뭐냐면은 개별 회사의 위험을 최대한 없애줄 수 있다. 회장님 줄바따 위험은 이겁니다. 그러나 매크로 전반적인 거시경제가 좋고 나쁘고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 이건 시스테매틱 리스크라고 칩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왜 대부분의 경우 개미 투자자보다는 완벽한 분산 투자하는 기관이 단계 투자자가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한 대답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밸류 산정하는 것 자체가 분산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겁이 덜 나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 가치 산정하는 가치도 높을 수밖에 없고요. 결국 둘 다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이상은 그 몰빵 투자하는 사람보다 이런 분산 투자하는 사람들이 다 비딩해서 이길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상의 모든 회사들에 있어서 한계 투자자는 KIC처럼 완벽히 분산 투자하는 펀드일까 하는 것도 질문이 가능하겠죠. 아까 보여드린 그 200개, 코스피 200이라고 하는 거는 상장 주식이에요. 그죠? 주식시장에 트레이딩 되고 있는 공개된 회사들입니다. 근데 세상에 그런 회사들만 있는 게 아니죠. 사실 그 상장 주식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개수를 치면은 절대 다수로 많은 회사가 뭐예요? 개인 소유하고 있는 프라이빗 컴퍼니 혹은 가족들 혹은 친족들 창업자 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혹은 벤처 캐피탈이나 프라이빗 에퀴티 이런 애들이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 회사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수백만 개, 수천만 개가 되죠. 그럼 그런 회사들에 있어서도 그 회사들의 한계 투자자는 완벽히 분산 투자된 KIC 같은 투자자일까? 블랙락 같은 존재일까? 하는 질문이 가능하겠죠. 그거에 대한 대답은, 뭐예요? 비상장 주식들은 아닙니다. 그죠? 상장 주식들에 한해서, 마지널 인베스터가 다이버시파이드 인베스터 포트폴리오 매니저고요.
비상장 주식들, 프라이빗 에퀴티가 들고 있는 것만 봐도 그래요. 프라이빗 에퀴티는 저렇게 수백 종목을 다 들고 있지 않아요. 수천 종목 들고 있지 않고 프라이빗 에퀴티는 한 10종목, 20종목, 많아도 30종목 거의 못 넘어가요. 그렇게 언더 다이버시파이드 된 투자자다라는 거고요. 이럴 때는 가치 산정 방법이 다르다는 거 나중에 밸류에이션 시간에 다른 클래스에서 다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계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면은 한화 주식을 바라보며 생각하는 질문은 뭘까요? 아까 KIC 입장에서 한화 주식을 바라봤을 때 생각하는 거는 뭐라고요? 겁이 좀 덜 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전체랑 같이 생각해서 얘가 얼만큼 같이 움직이나 덜 움직이나 그것만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관건은 뭐냐면은 한화를 제외했을 때 나의 포트폴리오가 있고 한화 하나를 들고 들어왔을 때 포트폴리오를 생각할 수 있겠죠. 얘를 집어넣었을 때 내 포트폴리오가 얼만큼 더 위험해질까 하는 거가 관건이라고요. 그렇죠? 내 전체 포트폴리오가 얼만큼 더 위험해질까? 만약 더 위험하게 만든다 그러면 이 한화를 더 깎아서 후려쳐가지고 사야 되겠다. 반면에 이걸 들여오는 덕분에 내 전체 포트폴리오가 덜 위험해진다 그러면은 덜 후려치겠다 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런 컨셉을 보다 더 포트폴리오와 상관관계를 따져서 하겠다는 겁니다. 자, 주의 뭐냐면은 한화 주식 자체의 초위험이 높으면은 보다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겠다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요구 수익률 이꼬르 무위험 이자율 플러스 위험 프리미엄 그랬는데 이 위험 프리미엄은 한화의 총 위험에 관한 프리미엄이 아니라 내 시장 포트폴리오를 더 리스키하게 만드는 그 정도, 그 정도 내 포트폴리오의 리스크에 컨트리뷰트하는 기여하는 정도, 위험을 더 만드는 정도에 한해서만 프리미엄을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자, 이걸 체계적 위험이라고 부르자 하는 거. 시스템은 왜 시스테믹 리스크라고 그러냐? 시장이라는 시스템 전체에 걸쳐서 모든 주식이 같이 얻어맞는 위험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통계를 살짝 복습을 하면 공분산의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같이 얻어맞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 아시죠? 이제 확률 변수 XY가 있을 때 코베리언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공분산 이거는 expected value, 기대치이긴 한데 어떤 기대치냐? X와 Y의 각자의 expected value 대비 얼만큼 왔다 갔다 하는가 그 편차. X의 편차, Y의 편차를 곱한 것의 기대치가 되겠다라는 거고요. 계산해 보시면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근데 코베리언스, 자기 자신의 코베리언스, X와 X의 코베리언스는 결국 베리언스가 되고 이거는 시그마 스퀘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variance of X라고 하는 거는 요거 똑같은 건데 Y 대신 X만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고 이 expected value of x제곱 빼기 expected value of x의 제곱이 됩니다. 그다음에 variance of ax plus by 하면은 여기에서 deterministic, 확률 변수가 아닌 것들 a와 b는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확률 변수인 것들 x만 y만 가지고서 variance를 계산하죠. 근데 빠져나갈 때, 괄호 바깥으로 빠져나갈 때 이게 제곱이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쫙 나간다라고 보시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수는 제곱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베리언스 나오고 중간에 거가 2 곱하기 개수들 곱하기 코베리언스 나오는데 코베리언스는 뭐냐면은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곱하기 표준 편차 2개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거를 마음에 가지고서 이제 시장 포트폴리오 M에서 한화가 상대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은 시장 포트폴리오 RM이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각 주식 N개 주식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주식의 리턴부터 N번째 주식의 리턴이 있다고 치고요. 그다음에 각자의 웨이트, 가중치가 되겠죠. 가중치는 1부터 시작해서 N까지 가는데 이걸 가중치 소수점을 하는 거죠. 다 더하면 1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한화에 대해서는 H라고 할게요. WHRH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RH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볼게요. 그래서 ERM 하시면은 바깥으로 다 웨이트, 기초 투자 액수 비중이기 때문에 확률적이지 않죠. 초장이 정해지기 때문에 결정된 숫자들이기 때문에 바깥에 개수로 뺄 수 있고 나머지 바로 안에는 uncertain한 것들, 확률 변수만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각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률의 가중 평균이 바로 시장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variance of RM 하면은 시장 포트폴리오의 뭐예요? variance를 구해 보시면은 covariance of RM과 RM이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한번 조작을 해주시면 돼요. 오른쪽에 있는 RM은 그대로 두시고 왼쪽에 있는 것만 이렇게 익스밴드를 시켜보겠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여기 보시면 웨이트가 있고 그다음에 R이 있고 1부터 N까지 쫙 코베리언스로 분리가 되죠. 코베리언스의 성질상. 그다음에는 가중치들은 다 바깥으로 빠져나오죠.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결정된 숫자이기 때문에 디터미니스틱해서 빠져나갑니다. 그러고 나면은 각 주식의 코베리언스들의 가중 합이 되겠죠. 가중 평균이 바로 베리언스 포트폴리오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한화의 코베리언스가 여기 뿅 하고 나오네요. 그죠? 자, 요걸 한번 이제 주목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느냐? 양변을 variance of RM으로 나눠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얼만큼 이 한화가 시장 포트폴리오에서 얼만큼 더 위험하게 만드는가에 대한 자기의 위험 컨트리뷰션 액수가 나온다. 기여하는 정도가 나온다. 다시 여기에 베리언스가 나왔잖아요. 시장 포트폴리오의 베리언스 양변을 같은 걸로 나눠줘요. 베리언스 RM으로. 자, 그러고 나면은 1이 되겠죠? 같은 걸로 나눠줬으니까 이꼬르 베타 오브 M이라고 우리 이름을 짓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변을 보시면은 오른쪽에 거는 코베리언스를 쫙 나오는데 그 베리언스를 나눠줬어요. 그러면 각각의 주식에 대해서 코베리언스 오버 베리언스가 나오죠. 시장 포트폴리오에 대한 그 공분산 나누기 시장 포트폴리오의 분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각 주식별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는 covariance over variance 이거를 베타라고 이름 짓습니다. 그래가지고 I 주식에 대해서 특히 한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는 covariance over variance라고 하는 거는 리니어 리그레션, 선형 회귀 분석에서 나오는 그 슬로프 텀 있죠? 그죠? 이거랑 똑같네요. 맞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1 이꼬르 베타 M이 되는데 시장 포트폴리오의 베타는 1이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 뿐만 아니라 이것은 각 구성 주식들의 베타의 가중 평균 합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각 베타들을 보면은 한화의 베타가 크면은 이게 이제 그 뭐요 이 시장 포트폴리오 베타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다른 애들 대비해서 얘가 크다 하는 거를 상대적인 비교가 되겠죠. 그래서 시장 포트폴리오 위험에 기여하는 정도의 척도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variance, 뭐예요? 회사의 고유 위험이 시장 포트폴리오에서는 무시되는 통계적인 이유도 또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시장 포트폴리오의 variance를 다시 돌아가가지고 쭉 한번 볼게요. 코베리언스가 되는 거지요. 근데 이게 보시면은, 이걸 갖다가 이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작가는 저기 타이포가 있는데 이, 이 코베리언스 이 자신에 대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완전 제곱식 n개 항이 있는 거에 대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뽑아줄게요. 그래서 여기엔 좀 타이포가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걸 쭉 이제 아까 했던 거는 오른쪽에 거를 오른쪽에 거 요거를 RM을 그대로 두고서 이제 왼쪽에 것만 뺐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오른쪽 왼쪽 다 확장을 시켜주자고요. W 곱하기 RI로. 해서 쫙 그 계산을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줄은 뭐냐면은 R1. 첫 번째 주식에 대해서 나머지 주식들의 공분산들이 쫘라락 계산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식에 대해서도 코베리언스를 쫙 구해주고, 세 번째, 네 번째 주식에 대해서 줄줄이 다 코베리언스를 구해주고요. 마지막에 n 번째 주식에 대해서도 코베리언스를 첫 번째 주식과부터 시작해서 n 번째 주식까지 뚜루룩 다 계산해줘요. 그러고 나면 정사각형 n by n 매트릭스가 나오게 됐죠.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라고 하게 되는데, 그걸 갖다가 가중치 W 다 빼주고요. 그러고 나면 이런 식으로 요약이 될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그 n by n 정방행렬 그거에 대각선은 뭐가 되느냐? 이거는 베리언스들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대각행 빼고서 요 off diagonal 한쪽 얘네들을 보시면 IJ가 다른 거죠. 그건 코베리언스 서로 다른 주식들 간의 코베리언스로 빠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서 약간 단순한 어썸션 들어가는데 이걸 갖다가 각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equal weight로 칩시다. 그러면 n분의 1이 되겠죠. 이 WI, WJ 복잡하니까 n분의 1로 다 뽑아버리면은 이게 n분의 1 제곱이 돼요. 첫 번째 거는. 그래서 왼쪽으로 빠지고 이거가 variance of R가 됩니다. 플러스 이 두 번째 항은 뭐가 되느냐? 요게 variance of R가 되죠. 그다음에는 두 번째 항은 뭐가 되느냐? 이 n제곱분의 1 고스란히 빠져나가고 나머지 이게 covariance of I 주식과 J 주식 서로 다른 것들의 covariance들 줄줄이 갖다가 합친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이게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빠져나온다고 보여드렸고, 여기서 개별 종목의 분산의 평균, 그죠? 개별 종목의 분산의 평균을, 어, 시그마 M 스퀘어드의 바라고 치고요. 이름 짓고, 그다음에 공분산의 평균을 시그마 IJ의 바라고 표시를 합시다. 그다음에 N개 종목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될 때 분산은 N개. 이게 뭐냐면은 다이애고널 엘리먼트가 되겠죠. 그다음에 공분산은 N 곱하기 N-1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보시면은 뭐예요? 요 평균, 그죠? 개별 종목의 분산의 평균, 요 시그마 스퀘어드 바는 뭐냐면은 각 종목들의 베리언스 있죠. 그것들의 평균이니까 쭉 더해서 n으로 나눈 거죠. 그게 되겠고, 그다음에 공분산의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쭉 서로 다른 항목들에 대해서 쭉 더하고 나서 n 곱하기 n-1로 나눠준 거가 되겠습니다. 요거 W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타이포입니다. 죄송합니다. 샤오지간에 그렇게 해서 보면은 여기서 비슷한 것들이 눈에 보이네요. 여기도 비슷한 게 눈에 보이네요. 뭡니까? 이게 summation of variance라고 하는 거는 요 시그마 스퀘어드 m 바 곱하기 n 을 갖다가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곱해 주시면은 n제곱과 n이 캔슬 돼가지고 n분의 1이 되고서 시그마 스퀘어드 of m 바가 여기 남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뭐가 되냐면은 요걸 갖다가 n 곱하기 n-1 곱하기 시그마 ij 바 이게 여기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n제곱분의 1을 갖다가 약분하게 되죠. 그렇게 돼서 여기 보시면은 캔슬 되시고 n분의 n-1이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1 빼기 n분의 1이 돼요. 그 다음에는 시그마 ij 바가 여기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된 다음에는 이거를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희한한 게 뭐냐면은 요 시그마 스퀘어드 m 바 이거가 n으로 나눠지면서 이게 일정 숫자잖아요. 근데 어떤 일정 숫자로 한정돼 있는 이상 이거 무한대로 n을 보내버리면 얘는 0으로 수렴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둘째 텀을 보시면 뭐예요? 1 빼기 n분의 1인데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0으로 가죠. 1 곱하기 시그마 ij의 평균이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공분상의 평균만 남게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바로 회사 고유 위험이라고 하는 거는 회사의 토탈 리스크, 뭐 회사의 전체 리스크라고 하는 거가 무시된다. 회사의 고유 리스크는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남는 건 뭐냐? 남는 건 뭐냐? 서로 간의 공분산들의 평균만 남게 된다. 저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면 할수록 결국 포함되는 종목 수가 계속 증가할수록 개별 증권의 위험이 포트폴리오 위험에 미치는 영향은 사라지고 시장 포트폴리오 위험은 각 종목들 간의 공분산들의 평균에 수렴합니다. n을 무한대로 늘려도 줄어들지 않는 위험이 있는 거다.
그다음에 이는 시장 전반의 공통적인 요인에 의해서 야기되는 위험으로 체계적 위험 혹은 분산 불능 위험이라고 말합니다. 증권 가격을 결정하게 되는 한계 투자자 입장에서는 개별 기업의 고유 위험은 신경 쓸 필요가 별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어드밴스 퀘스천입니다. 질문. 가중치가 n분의 1이 아니라, 그죠? n분의 1이 아니라 한두 주식의 집중도가 극심해지면 어떻게 되는가? 요즘 우리가 느끼는 거 아닙니까? 어, S&P 500 내지는 뭐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 다 아시죠? M7이 중요한 거. 뭐예요? 특히 엔비디아 같은 거, 테슬라, 브로드컴 요즘 들어서 또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시장의 마켓 파워가 집중이 됩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되면서 회사 차원에서도 잘 나가는 회사 더욱더 잘 나가고 못 나가는 회사 더욱더 못 나가가지고 확 벌어져요. 그러고 나면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가중치가 형성이 되는데 어떤 한 회사 혹은 일곱 회사 혹은 열 종목에 집중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 한 종목이 20%를 차지합니다. 코스피에서, 그죠? 우리나라만 그러냐? 아닙니다. TSMC 타이완도 마찬가지고, 뭐, 그, 나라들마다 마찬가지고요. 이럴 경우에, 그러면은 그 회장님들이 줄 빠따를 각자가 듣게 될 때가 랜덤 타임에 나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죠? CEO 한 명, 그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한 명이 뭔가 미친 짓을 했을 때 시장 전반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될까? 그럼 그거에 따라서 에세 프라이싱 모델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게 많이 관건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연구는 그 과목에서 커버하지 않습니다만 하버드에 엄청나신 교수님 계시죠? 사비에르 가벡스라는 분입니다. 이분 프랑스에서 오신 분인데 이분의 granularity, granular economy에 대한 연구 아마 이분이 노벨상을 곧 받으시게 되지 않겠나 하는 짐작들 많이 하죠. 네, 천재 중에 천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분의 웹사이트 저기 있으니까 가서 한번 논문들 쭉 보시면 재밌는 거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좌우지간에 이런 정도 우리가 한번 뭐 오픈 퀘스천으로 내놓고 다음 비디오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